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슬기롭게 살아야 하는데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늘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삶이란 누구에게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쉽게 행복하다 기쁘다고 하지만은 과연 얼마만큼 행복하고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막막한 뿐입니다. 이러면서 나이가 들고 건강을 잃으면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 이렇게 바쁘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나는 우리 속에 특별한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갈등과 불안, 그리고 허전함은 모두 나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참,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나만의 특별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 고유의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찾으려면 그날부터 그의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편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여 오래 입지 못하듯이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길을 찾으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아주 멋진 환희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되고 행복과 기쁨도 이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순결과 순수를 만나게 되어 절로 기쁨이 솟아나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다음은 68세 된 신문 배달원의 해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문 배달 5년차입니다. 63세 시작한 일입니다. 새벽 1시 반에 일어나 4시 반까지 아파트 3곳에 200여 그루를 돌립니다. 배달하고 나서 찬물 한 그릇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참으로 상쾌합니다. 아파트 15층인데 맨 위부터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팔 굽혀 펴기를 30회 이상 2, 300개 하지요. 뻐근한 가슴과 어깨, 두 다리에서 밀려오는 에너지의 충족감을 맛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언덕이라도 오르면 숨 막히고 버거웠으나 몇 개월 지나자 뜀박질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기약 한 번 먹은 적이 없고 병원에는 건강검진 받으러 간 것이 전부입니다. 신문을 배달하게 된 건 가게의 보탬이 되어야 할 처지였기에 때문에 도랑치고 가지 잡는 명품 부업이 된 것이죠. 3, 40대를 무지와 교만으로 보냈기에 49의 주변 만류에도 뿌리치고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뒤
대기업 CEO를 꿈꾸며 건설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 5년 만에 퇴직금은 물론 살던 집과 물려받은 재산까지 다 잃고 빚도 잔뜩 짊어졌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하루 4가지 일을 18시간 동안 하면서 빚을 다 갚을 즈음 노후를 생각해 조금이라도 더 벌자고 시작한 게 신문 배달입니다. 신문을 돌리며 돈보다 귀한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야식을 배달하는 그들과 수고하신다며 서로 격려하고 엘리베이터를 잡아주고 층 버튼을 눌러줍니다. 선량하고 성실한 분들이어서 새벽이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만나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목례나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모자를 눌러서 내가 젊게 보여서인지 반말이 인사이고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2번 세워도 층층이 세우면 어떻게? 라고 호통치며 뛰어서 내려가라고 타박을 했습니다. 서러웠으나 얼마 후부터 주민이 타면은 안녕하십니까? 인사한 뒤 스스로 뛰어내려가니 편하더군요. 한 번은 버튼을 못 누르게 내 손을 치는 노인도 계셨어요. 그때 나이 들면 지혜로워질 거라는 신념이 깨졌습니다. 더 완고하고 오래 오만해지는가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해역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외부인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한때 타박했던 분들도 내가 인사를 거르지 않자 지금은 다들 수고한다며 격려해 주십니다. 세상과 삶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즐거움과 고통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해변 맑은 공기, 아파트 단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그러운 내음 속을 달리면서 콧노래를 불러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차가 아버지 차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인 김병희 전 인하공대 학장의 해고록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의장실에 무상 출입하게 된 나는 30년 직이었건만 인간 박정희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장실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의 첫 인상은 그 방이 어쩌면 그렇게도 초라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식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특별한 기물도 없었습니다. 마치 야전사령관이 있는 천막국을 방불케 하는 영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앉는 의자는 길가에서 구조받는 아이들 앞에 놓인 손님용 나무의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피우는 담배는 국산 아리랑이었습니다. 당시에 내가 피우던 담배는 국산으로는 최고품인 청자였고 때로는 선물로 받은 아이스로이를 피우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아리랑을 그가 피우는 것을 보고 놀랐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는 점심을 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단돈 10원짜리 냄비 우동 한 사발과 노랑무 서너 조각이 그날 식단의 전부였습니다. 마침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10원짜리 우동을 50그릇이나 할 수 있는 500원짜리 고급 식단을 마치고 온 터라 없이 양심의 가책을 당했습니다. 박 의장의 애국심은
지나치다고 보여질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장춘단 공원에 있는 의장 공간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눈비 내린 겨울 아침에 초등학교 6학년인 장녀 근혜양을 운전명의 기차로 정전시켜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박 의장은 근혜양을 불러다가 뿌리 앉혀놓고 그 차가 네 차냐? 그 차가 아버지 차냐?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는 딸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차는 나라 차야. 나라 차를 내가 감히 등교용으로 쓸 수 있는가 말이다. 아득한 날 대구사범 1학년 때 생각이 옵니다. 방문 시간에 어느 식물꽃 단면을 확대경을 보여가며 크고 세밀하게 그리는 작업을 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 그분들이 그린 것 중에서 최고 평점인 지를 받은 지를 박근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일찍 경북 선산군 구미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대구사범 9대1이라는 입시 경쟁을 돌파한 엘리트였고 그들 중에서도 지라는 평점을 받을 만큼 그의 두뇌는 비상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쓰러져가는 이 나라의 구출을 위한 한강 도항작전에도 성공하지 않았던가요? 정희야, 너와 나는 대구사범에 입학하여 1학년 2조 교실에서 처음으로 만났지. 나는 너에게 비록 속은 달랐지만 형제와도 같은 친근감을 느꼈단다. 내가 보던 너는 항상 모든 일에 총명했고 의문을 느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 용감한 사나이였다. 어느 날 박물 교실 뒷뜰에서 대구 출신 S군과 약권인 주재정군이 싸웠는데 깡패와 같았던 S는 주군을 단숨에 때려 눕히고 그래도 모자라서 맥주병을 깨어 머리를 쳤는지라 유연히 난사했습니다. 모두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쳤는데 오직 박군만이 뛰어들며 그 S를 때려 눕히고 주군을 구출했습니다. 그 용기와 지목 그리고 애국심이 박군의 그날 5.16 혁명을 있게 했건만 그에게 넘겨진 대한민국은 GNP 83분의 헐벗은 백성들이 4월 남풍의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이른바 우리 결의의 기운이었던 보릿고개를 알았기에 그는 10원짜리 냄비 우동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그런 것조차도 못 먹는 불쌍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 담배 없이는 하루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니 피우기는 해야겠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권력은커녕 한 봉지의 장수연이나 희연조차도 손쉽게 못 얻어 피우시던 일을 회상하면 그 아리랑을 피우기조차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 박정희 그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 어찌 나의 이 추모의 점을 알려 오늘에 와서 그를 비방하는 일부 인사들도 있지만 진정 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그 당시 그를 가까이 모시면서 만사에 청렴결백했던 그를 보았지만 아무리 맑게 한다 해도 후일의 가족을 위해 어느 구석진 이를테면 MBC 재단 같은 곳에 그들의 생활비 정도는 나올 무엇인가 마련해 주었으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었으니 이 세상에 그처럼 결백한 집권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참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